그 원의 방정식을 내가 이제 도입 자체를 너희한테 오늘 두 가지를 좀 해주려고 해. 일단은 내가 이제 그러니까 교과 과정상으로 얘들아 원의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너희가 배운 건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면서 자취에 대해서는 한번 배웠어. 자취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분명히 너희가 원이 뭔지는 알 거 아니야. 얘들아 원은 어떤 점으로부터 어떤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 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게 뭐가 되는구나 얘들아? 원이 되는구나. 혹은 수학화에서 우리가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뭐 집합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해. 옛날에 뭐 중학교 때 집합 배웠을 때는 그냥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점을 막 모아주면 얘들아 어떤 곡선이나 도형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 도형 중에 하필이면 거리가 얘들아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녀석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너희한테 얘들아 자취의 방정식 입장에서 도입을 좀 해주려고 하거든. 우리 뭐 직선에서 얘들아 자취의 방정식은 좀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한번 봐볼 거냐면은 화면을 한번 잘 봐봐봐 얘들아. 다행스럽게 왜 이렇게 두껍니 이거? 다행스럽게도 원은 있잖아. 너희가 아는 도형이야. 야 솔직히 니네 태어나서 중3 때 야 우리 2차 함수 배울 거야 라고 했을 때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고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근데 원이라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배웠던 내용. 초3인가? 이 세상에 동그라미를 찾아보아야 뭐 이런 거 학습 목표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아 원은 진짜로 어떤 점들의 모임이구나. 그 점들의 집합이구나. 혹은 어떠한 점의 자취구나. 발자취구나. 이렇게 너희가 따라갈 수가 있어. 그럼 반드시 얘들아 원은 어떠한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존재할 거야. 이 중심을 내가 임의로 A, B 이렇게 얘들아 놔둘 수 있도록 할게. 원 위에 어떤 점이 뱅글뱅글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 점을 내가 P, X, Y다라고 한번 둬볼게. 그러면 이 점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 위를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 맞아? 근데 이 점이 어떠한 규칙을 만족하면서 돌아. 그 규칙이라는 건 X와 Y의 관계식이다 라고 우리가 용어를 배우기도 했어. 항상 P가 어디에 있든 간에 신기한 건 P부터 A, B까지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거든. 이거 괜찮니 얘들아? 우리가 그 일정한 값을 R이다 라고 정해버리게 되면 너희는 원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은 항상 A, B까지의 거리가 몇을 만족하는구나? R을 만족하는구나. 그러면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뭐 이렇게 식 정도는 알잖아. 여기다 루트 씌워준 게 몇 나와? R 나와. 루트가 좀 싫어서 양변 제곱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얘들아 쓸 거야. 이렇게 쓰면 너희는 얘들아 중심이 몇 콤마 몇인가 중심이 A, B라는 거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반지름이 몇? R인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게 첫 번째 도입이야. 그리고 이건 중심과 반지름을 표현하는 가장 얘들아 우리가 보기 이쁜 형태이기 때문에 2차 함수에서 니네 막 이렇게 써 있으면 이런 걸 우리가 2차 함수의 표준형이다 라고 배우지 않았니? 직선의 방정식도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정리가 돼야 y절편이 n이고 기울기가 m이구나 라는 걸 바로바로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이런 거는 2차 함수의 표준형, 지금 써 있는 거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봐주시면 돼. 얘들아 왜 원의 방정식이야? 이거 방정식이야. 어차피 등식은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밖에 없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얘들아 제곱의 합이 누구의 제곱과 같아야 돼? R의 제곱과 같은 점들이 다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굉장히 특정한 점들만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를 만족하는 점들은 이 세상에 일부분만 존재하지 않겠니? 물론 무수히 많겠지만 모든 점들의 제곱의 합이 5가 되는 건 아니잖아. 1,2는 가능하니? 1,2 가능해 얘들아? 뭐 마이너스 1,2 이런 것도 가능하니? 그러니까 너희는 요 관계식,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 예를 들어서 내가 1,2 뭐 마이너스 1,2 같은 거 예를 들었지. 이걸
원 위의 점입니다.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입니다 라고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방정식의 해인 거야. 자꾸 우리가 얘들아 2차 방정식만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이런 것만 얘들아 방정식의 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자고. 이것도 도형의 방정식이고 그 중에 너희가 내가 특수하게 몇 개 해를 구해줬을 뿐이야.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 너희가 이제 원의 방정식에 표준형 갖다가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게 원래 얘들아 직선을 배우던 2차 함수를 배우던 원래는 얘들아 기본형을 배운 다음에 그 기본형을 변형해가지고 우리가 표준형 같은 거 배운단 말이야. 자, 우리 추억에 한번 젖어볼까 얘들아. 과거의 추억. 자, 이제 다 중졸됐잖아 얘들아. 자, 과거의 추억. 처음에 중1 때 이렇게 배워. y는 ax라는 걸 배워. 직선 배우지 않니? 이런 걸 사실 얘들아 1차 함수 직선의 기본형이라고 해. 중2 때 더하기 b가 생겨. b 때문에 얘들아 위로 막 올라가거나 b가 음수면 내려가거나 막 그렇게 한대. 그 다음에 중2 때 일반형을 배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너희는 아직까지 일반형을 무슨 형으로 고쳐서 표준형으로 고쳐야 뭐 기울기랑 y절편을 알 수 있고 중학교 2학년 때 얘를 좀 중점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자꾸 너희가 얘를 위에 거 형태로 좀 고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누구에게나. 근데 고등학교에 와서 직선 배워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 얘들아. 꼭 고쳐야 되는 건 아니야.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2x 더하기 3y 빼기 6이 0이다 라고 나와 있어. 이걸 그려야 돼. 꼭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서 그리는 걸 나 원치 않는단 말이야. 얘들아 y에 0 넣어봐. y에 0 넣으면 x절편 몇이야? 3 찍어 얘들아. x에 0 넣어주면 y절편 몇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직선 그냥 그렸으면 좋겠어. 맨날 y는 몇 x 플러스 몇 이런 게 싫단 말이야.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혹은 니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든지 이런 거 배울 땐 오히려 표준형을 무슨 형으로 고치니 얘들아? 일반형으로 고쳐야 너희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뭐 절대값 ax1에 by1 더하기 c 이런 걸 하지 않았니? 2차 함수도 니네 얘들아 처음에 y는 ax제곱 해가지고 야 y는 x제곱에 0 넣어봐라 1 넣어봐라 막 배우다가 여기서 얘들아 얘를 표준형 꼭지점 구하는 걸 너희가 배웠잖아. 그리고 일반형이 있으면 표준형으로 또 고치는데 만약 나는 여기에다가 너희한테 모두 가르쳤고 인수분해 형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2차 배울 때 근데 너희는 아무래도 요 밑에 거보다는 중학교의 추억이 남아서 일반형이 나오면 무슨 형으로 자꾸 고치려고 해. 표준형으로 얘들아 쓸데없는 상황에서도 자꾸 고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싫은 거야. 필요한 걸 너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대로 했으면 좋겠어. 일단 봐봐. 내가 이걸 한 얘기는 뭐 직선 2차 복습하자는 건 아니고 기본형부터 원래 배운 다음에 차차 얘들아 표준형을 배우고 일반형을 배우면 일반형은 다시 무슨 형으로 고칠 수 있다?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어떤 새로운 도형이나 함수를 가리킬 때의 어떤 레파토리라고 할 수가 있어. 알겠니 얘들아? 근데 갑자기 표준형부터 이야기했단 말이야. 기본형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은 중심이 원점에 있을 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면 여기가 r, 0이고 0, r이고 마이너스 r, 0이고 0, 마이너스 r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아? 이건 역시나 자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심이 원점에 있고 원 위에 수많은 점 x, y가 있구나. 혹은 x, y가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구나. 근데 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얘들아 몇으로 일정한 거야? 항상 반지름 r로 일정하니까 x에서 0 빼서 제곱, y에서 0 빼서 제곱 원래 루트 씌워서 몇 돼야 돼? r 돼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우리가 루트 실어서 제곱해서 이렇게 써줄 거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야?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할 거야. 일단 나는 너희한테 원의 방정식의 얘들아 표준형과 기본형을 둘 다 도입 자체를 뭘로 해줬어?
자취를 해줬단 말이야. 얼마 전에 이제 직선에서 자취를 배웠으니까.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근데 또 다른 입장에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 자, 기본형은 이제 내가 너희한테 줬다라고 칠게. 표준형을 도입을 할 때 우리 y는 x제곱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었어? 0,0인데 y는 얘들아 뭐 x-1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으면 꼭지점이 1,3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들아 y는 x-p의 제곱에 q 이렇게 되면 꼭지점이 p, q야. 얘들아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꼭지점이 원점에 있던 2차 함수가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얘들아 원점에 있던 2차 함수가 여기 있었던 거야. 근데 걔가 꼭지점이 p, q가 됐다라는 건 말 그대로 p만큼 오른쪽, q만큼 위쪽으로 갔다. 자, 다시 내가 그래프를 조금 더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아래로 볼록 이렇게 있어서 내가 얘를 복사를 해서 아예 똑같이 얘들아 줄게. 이렇게. 자, 파란색 2차 함수가 y는 x제곱이었다라고 할게. 얘들아 파란색이 y는 x제곱. 근데 이 2차 함수가 얘들아 초록색 y는 x-p의 제곱 더하기 q라는 2차 함수로 이동한 걸 내가 좀 보여줄 거야. 그 평행이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동한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요거를 색깔을 좀 바꿔서 봐봐. 원래 이제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었잖아. 걔가 아니 꼭지점이 0,0이었는데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 돼야 돼? p, q가 돼야 되니까 x축으로 p만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됐니? y축으로 얼마만큼? q만큼 올라가서 딱 이렇게 된 거야. 포개어진 거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x축과 y축과 평행하게 이동하니까 이런 걸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야. 내 말 맞아 얘들아? 근데 중학교 때는 있잖아. 평행이동의 개념을 배우지 않아. 더 충격적인 건 얘들아 원의 방정식 다음 단원이 도형의 이동, 평행이동을 가리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얘들아 우리가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 여기서는 뭐 선행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어서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겠지만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되게 억울했거든 얘들아. 중학교 때 이게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이게 아니 이 x가 빼기 1 제곱인데 오른쪽으로 또 한 칸이야. 빼기 1인데 망할. 근데 여기는 더하기 3인데 또 위로 3칸이야.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물어봐도 얘들아 나 옛날에 중3 때 얘들아 수학 선생님 얘기했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니? 하고서 막 이렇게 가. 되게 좀 그랬어 얘들아. 왜 그런 선생님이 있었지? 아무튼 간에 되게 억울해. 근데 분명히 얘들아 x가 x-1로 바뀌었어. 그지? 내가 이거 pq로 갈게. x가 x 빼기 p로 바뀌었을 때 왠지 모르겠지만 부호가 반대인 것처럼 보여. 빼기 p인데 너희가 보다시피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p만큼 이동하지 않았어? 이거 괜찮아? 그리고 너희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여기 있는 q를 있잖아. 여기 넘겨주면 얘가 y 마이너스 몇인 거야? 그 y가 뭘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야? y 마이너스 q 더하기 q라고 얘들아 이야기하지 말고 y는 뭘로 변신한 거야? y 마이너스 q로 바뀌었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봐. 물론 아직까지 불만은 있어. 선생님 y 빼기 q인데 이게 왜 위로 q만큼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부연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일단 봐봐. x도 x 빼기 q지. 근데 오른쪽으로 p만큼이지. y도 y 빼기 q인데 위로 플러스 얘들아 q만큼 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지만 부호가 반대로 움직인다 라는 건 우리가 암기해 놓을 거야. 이게 원래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뭐 거울처럼 생각을 하면 돼. 니네 거울 이렇게 딱 보면서 얘들아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거울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나는 무슨 쪽으로 간 거야? 근데 쟤는 무슨 쪽으로 간 거야? 오른쪽으로 간 거잖아. 딱 그런 측면이야 얘들아. 지금 봐봐 얘들아 너희가 내가 이렇게 내가 손을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봐봐 얘들아. 왜 이러고 있지? 자 봐봐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나는 어떤 쪽으로 간 거야? 너의 입장에서 딱 그런 차이야 얘들아. 반대인 것처럼 보일 뿐이야.
알겠니? 니네 뭐 와이프의 그 엄청난 그 많은 품목 아이템 중에 거울 중에 니네 그거 알아? 니네 우리가 보는 거울은 우리 얼굴이 아니잖아.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얘들아 이 얼굴이 뭐 돼 있어? 대칭돼 있는 거잖아 얘들아 사실. 그렇지 않아 얘들아? 근데 그래서 진짜 남들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한 번 더 대칭된 걸 보여주는 거울이 있어. 니네 알아? 거울이 얘들아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얘들아 남들이 보는 내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인데 되게 좀 이렇게 낯설어 얘들아 이게. 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원래 내가 보는 얼굴인데 이게 대칭이 그러니까 거의 솔직히 내가 그렇게 찐따 얼굴은 아니잖아. 막 이렇게 정말 대칭하면 막 찐따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 얘들아. 근데 이제 이게 밖에서 보면은 이게 분명히 난데 난 아닌 것 같은데 나야. 되게 좀 이렇게 좀 불편해 뭔가. 그래서 와이프도 쓰지 않아. 불편하거든. 그런 느낌 때문에 너희는 일단 왜 부호가 이제 왜 마이너스인데 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냐의 불만은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통일은 됐어. 일단 여기 더하기 q라고 해석하지 않고 q를 넘겨서 그냥 이렇게 x가 x 빼기 q, y가 y 빼기 q, 이 p, x가 x 빼기 p, y가 y 빼기 q 맞니? 근데 둘 다 빼기 p 빼기 q인데 x축으로 오른쪽 플러스 p만큼 y축으로 얘들아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너희는 오케이 부호가 왜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빼기 몇으로 바뀌었을 땐 부호를 바꿔서 더하기 얼마만큼 이동해 주면 된다. 자 다시 내가 숫자로 다시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다시 봐봐. 숫자로. 얘들아 y는 x제곱의 꼭지점이 0,0이야. 자 우리 다 아는 거 y는 x-1의 제곱 더하기 3 다시 한번 적어볼게. 근데 얘는 내가 이렇게 적어도 괜찮은 거잖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럼 너희는 얘가 분명히 꼭지점이 얘들아 1,3인 건 확실한 건데 너희가 x가 뭘로 바뀐 거야? x가 x-1로 바뀌었어. 근데 0, 2, 1 됐으니까 부호가 반대인 것처럼 오른쪽으로 플러스 1만큼 가버린 거야. 마찬가지로 얘들아 y가 y 빼기로 3으로 바뀌었어. 근데 왠지 몰라 부호가 반대인 것처럼 y축으로 얼마만큼 위로 3칸 올라간 거 아니야 얘들아? 플러스 3만큼 올라간 거 맞아. 근데 얘들아 그럼 너희는 일단 암기해도 괜찮아. 오케이 왠지 몰라도 부호가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리고 너희가 얘들아 외울 이유를 하나 줄게. 얘들아 지금 당장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증명해 줄 수 있어. 너희 그걸 원하니?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지 얘들아? 이건 나중에 너희가 익숙해진 다음에 한 번 정도 해줄 만도 한데 그러니까 옛날 교육 과정에는 얘들아 변환이라고 해서 진짜 이거 증명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 라떼는 있었어 얘들아. 근데 지금 이게 없어져서 그냥 우리 부호가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건 너희가 받아들입시다. 알겠니 얘들아? 하지만 빼기일 때 플러스로 해석할 거고 플러스일 때 빼기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만 외워주면 편한 거거든. 자 다른 거 예시 이그젠플 한번 더 들어볼게 얘들아. 2차 함수 이그젠플을. 자 똑같이 이제 y는 x제곱 꼭다리가 얘들아 0,0이었는데 y는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3이라고 놓으면 너희는 이거 3 넘겨주면 이거구나. x가 뭘로 바뀐 거니? x가 x 플러스 2로 바뀌었지만 우리는 왼쪽으로 두 칸으로 해석하는 거야. 꼭지점의 x좌표는 그래서 뭐가 돼? 마이너스 2콤마가 되는 거야. 부호는 어떻게 해석한다? 반대로 해석한다. 자, 그 다음에 y가 y 빼기 3으로 바뀌었어. 그럼 부호가 반대니까 y축으로는 플러스 3만큼 올라가게 된 거야. 실제로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3이라는 건 다들 동의할 거 아니니? 이거 괜찮니? 니네 중학교 때 직선 배울 때 이렇게 배워. 얘들아 y는 x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써줄게. 잘 봐 얘들아. 이게 딱딱 들어맞는 게 얘들아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 파란색으로 y는 x라는 직선이 중학교 1학년 때 있었어. 근데 우리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을 좀 구해보자.
그럼 이렇게 배웠어. 야 더하기 3 있으니까 위로 3칸이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 얘들아.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얘들아 너희가 얘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거든. 아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 y가 뭘로 바뀐 거야? y 빼기 3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부호를 뭐 한 걸로 본다? 바뀐 걸로 본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 이게 y가 y 빼기 3이면 부호가 반대인 걸로 보니까 위로 몇 칸 올라간 거야? 3칸 올라갔다 라고 해서 여기가 3, 여기가 0이었는데 위로 몇 칸? 3칸 이렇게 보던지 아니면 x가 x 플러스 3이 된 거지. 근데 부호는 뭐 한 것처럼? 반대인 것처럼 보는 거야. 그럼 왼쪽으로 몇 칸이야? 3칸. 그러니까 너희가 아, 이 파란색 요 직선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 다시. 아이고. 뭐야 이거. 잠깐만. 요 직선이 왼쪽으로 3칸인 거 맞아? 야 봐봐. 아까 위로 3칸 올려도 빨간색 나오지. 근데 왼쪽으로 얘들아 3칸 가도 뭐 나와? 똑같이 일치해 버리는 거 맞아? 실제로 x좌표 몇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래서 일단 아 이게 평행이동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부호가 반대인 것처럼 움직여. 좀 불만이긴 하지만 알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내용을 이야기해봤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한번 봐봐봐. 이거 좀 지워놓고 지금 내가 너희한테 요 밑에다가 x-a의 제곱에 y-b의 제곱은 r제곱 위에 있는 게 무슨 형이야? 기본형이야. 중심이 원점에 있는 걸 기본형이다 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근데 표준형은 중심이 a, b에 있었던 거 맞아? 자 봐봐 얘들아 x가 뭘로 바뀌었어? x가 x 빼기 a로 바뀌었으니까 x축으로 얼만큼? 플러스 a만큼 그지? y가 y 빼기 b로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언제나 얘들아 이러한 도형의 이동은 부호가 뭐한 것처럼 보여? 반대인 것처럼 보여. 거울처럼 이동하기 때문에 얘들아 부호가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반대인 건 아니야 얘들아. 알겠니 얘들아? 보는 사람의 어떤 입장 차이가 있을 뿐이야. 알았냐 얘들아 무슨 말인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그래서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 외우는 거야. 아 오케이 도형에서 x가 y가 바뀌면 우리가 이제 부호가 뭐한 것처럼 보자. 반대인 것처럼 보자. 그래서 너희는 아 원래 이 표준형은 기본형이 있었는데 기본형이 얘들아 x축으로 얼만큼 a만큼 y축으로 얼만큼 b만큼 평행 이동해서 원래 중심이 원점이었는데 중심이 a, b가 됐구나. 이거 2차 함수랑 똑같지 않아? 원래 꼭지점이 원점이었는데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 되는구나. a, b가 되는구나. 뭐 p, q라고도 많이 했었고.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얘들아 도입을 두 가지로 좀 해준 거야. 왜? 자취를 배우고 왔으니까. 물론 교과과정상에 있는 것과 더 좋은 건 자취로 이해하는 게 더 좋아. 근데 다시 말하지만 자취의 방정식이다라는 그 말이 정말 내 마음에 느껴질 때까지는 얘들아 시간이 얘들아 좀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지만 느껴지지 않는 것들 있잖아. 맞아 얘들아 뭐 창규의 마음 막 이런 거. 너희가 공부하길 원하는 나의 간절한 마음 이해는 하지만 좀 불만은 있잖아 얘들아. 싫잖아 얘들아. 맨날 빡세게 하면. 아니면 부모님의 마음. 아, 또 가슴 아프지 않니 얘들아? 그냥 부모님의 은혜는 스승의 은혜인가? 아무튼 간에 얘들아 나실 때 그거다. 나실 때 괴로움인가? 그래서 아무튼 간에 얘들아 너희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잘 두 가지 도입을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많이 거창하게 설명했지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야. 니네 여기 개념 확인 그냥 밑에 얘들아 정답지 읽어보면 바로 풀 수 있겠니? 바로 풀 수 있어 얘들아. 니네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니까 자 봐봐. 원은 어떤 점의 자취의 방정식인데 이 점은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가 항상 몇으로 일정한 거야? 반지름 2로 일정하겠구나. 그래서 x 빼기 2의 제곱에 y 빼기 0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구나. 괜찮니? 이렇게 너희가 이제 풀어주면 별로 이제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자 그럼 일단 두 가지
원을 소개를 했어. 자취로 소개도 했고 소소하게 얘들아 우리가 평행 이동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해봤어.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뭐 다음 페이지 아까 여기 페이지냐 뭐 밑에 보면 얘들아 문제가 좀 나와 있긴 한데 뭐 유제 문제는 풀 필요 없어. 박스 안에 든 문제들만 집에 가서 얘들아 소소하게 얘들아 나중에 풀어봤으면 좋겠어. 어렵지 않을 거야. 뭐 요건 내가 생략할게 얘들아. 뭐 여기 중심이 저거고 5콤마에 지난다며. 맞니 얘들아? 그냥 다 풀어줄게 얘들아. 그냥 다. 자, 유제는 풀 필요 없고 얘들아 이런 것만 풀 건데 그냥 요거 내가 푸는 그 뭐시냐 얘들아 과정만 한번 간단하게 봐. 얘를 내가 그 뭐시냐 얘들아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좀 풀어볼 건데 첫 번째는 일단 너희가 그래 표준형은 x 빼기 a의 제곱에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 꼴로 생겼다라는 걸 너희가 알잖아. 근데 우리가 중심이 이건데 원 위에 점 중에 하나가 5,1인 상황인 거 맞아? 그럼 당연히 우리 너무나도 쉽게 원이 있는데 중심이 3,-1이구나. 그 다음에 어딘가에 5,1이라는 점이 존재하는구나. 눈으로 봐도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면 되니까. 몇 나와 얘들아? 4 더하기 4니까 2루트 2 나와. R 값이 몇 나와 얘들아? R 값이 2루트 2 이렇게 나와. 그래 너희는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x 빼기 3의 제곱에 y 플러스 1의 제곱은 r 제곱이니까 몇? 8 이렇게 얘들아 너희가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가 또 얘들아 너희가 어떠한 자취라고 좀 놓고 이거 자취라고 놓고 봐봐. 이게 요 녀석과 이 3,-1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로 일정한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x 빼기 3의 제곱에 y 플러스 1의 제곱은 r 제곱이겠지. 왜냐면 지금 중심만 이거 봐봐. 반지름을 문제에서 준 건 아니잖아. 중심만 준 거 아니야. 반지름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표준형이 이렇게 돼.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야? 5,1을 지나지. 그러니까 이 5,1을 아까처럼 기하학적으로 얘들아 거리가 반지름이겠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 지금까지 뭐 2차 함수든 직선이든 야 직선이 1,2 지난데 그럼 직선에 1,2 대입하지 않아? 말 그대로 이 원의 방정식이 뭘 지난데? 5,1 지나니까 x에 몇 대입해? 5 그럼 제곱하면 4지. y에 1 대입하면 몇이야? 2의 제곱 4지. 그럼 r 제곱이 몇 나와? 8 이렇게 나오지. 분명히 입장이 달라. 너희가 그림을 상상해서 얘들아 이제 푸는 걸 기하학적인 풀이라고 해. 그냥 눈에 이거 반지름인데 뭐 여기가 수직인데 이 길이가 최대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에 보고 푸는 걸 기하학적인 풀이라고 해. 당연히 중요해. 근데 수식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희가 그냥 이 원의 방정식이 저거 지난다고 하시니까 나는 대입해 드립니다. 지나는 점은 뭐 해드립니다? 대입해 드립니다. 이런 입장도 괜찮은 풀이가 될 거야. 둘 다 뭐 이렇게 어렵진 않지만 알았으면은 좋겠어. 근데 그럼 너희가 비교를 한번 해봐. 아까 건 간단하니까 그냥 수식 풀이도 가능했는데 자 지금 어떤 조건을 줬니 얘들아? 어떤 조건을 줬어 얘들아? 지름의 양 끝점 점을 몇 개만 줬어? 2개만 줬어.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 난 지금 이 문제만 풀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정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얘들아 니네 직선의 결정 조건은 기울기와 1, 기울기 그 다음에 점 한 점이라고 쓸게. 한 점. 얘들아 너희가 상상을 해봐. 내가 너희한테 야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 그럼 너희가 그리는 직선은 다 다를 거야. 이 세상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은 말 그대로 너무 많거든 얘들아. 그치? 이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니네한테 야 근데 이 직선이 요 점을 지나야 돼. 한 점을 준 거야. 그러면 모두가 다 똑같은 직선을 그릴 거란 말이야. 내가 너희한테 야 기울기 1인데 뭐 1,3 지나야 돼. 그러면 너희는 이제 xy 평면에 이렇게 지나게끔 이동시켜 버리면 되는 거 맞아? 얘들아 봐봐. 기울기랑 점 한 개를 줘버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지. 누가 그리든지 똑같은 직선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고 해. 당연히 이해하고 알고 말할 수 있어야지 돼. 직선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조건은 너희한테 얘들아 점 두 개, 서로 다른 점 두 개. 니네한테 내가 점을 하나만 주고 야 이 점 좀 지나는 직선 그려봐. 다 다르잖아 얘들아.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점을 두 개를 주는 거야. 점을. 야 요것도 지나야 돼. 이렇게 두 점 지나는 직선 좀 구해봐 라고 말하면 그 누가 그려도 이렇게 유일한 직선이 나오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점 두 개를 역시나 우리가 뭐라고 해?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고 해. 맞니 얘들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뭐 아마 직선할 때도 내가 가르치긴 했으니까 알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 하면 너희가 내가 직선을 구해야 돼. 그럼 결정 조건부터 얘들아 따져보는 거야. 복잡한 문제에서 내가 지금 아는 게 뭔가, 내가 기울기를 아나? 그럼 점 하나 알아야 되는 거 맞아? 점 하나밖에 없으면 기울기를 알거나 또 다른 점을 알아야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유일하게 직선이 결정되려면 저렇게 두 가지 결정 조건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원도 얘들아 너희가 이번에 표준형으로 이제 배운 거 자체가 원의 결정 조건 입장에서 내가 설명을 한번 해주게 되면 원의 결정 조건 첫 번째가 얘들아 니네한테 내가 야 원 그려봐 라고 말하면 너희 얘들아 다 달라. XY 평면의 원을 그리는 위치도 다를 거고 원의 크기도 다를 거야. 크기를 똑같이 하려면 내가 너희한테 야 반지름 길이가 1인 걸 한번 그려봐 라고 말하면 다 얘들아 원의 크기는 어떻겠어? 똑같겠지. 근데 어디다 그리는지는 또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도 줘야 돼? 중심의 위치까지 줘야지 돼. 그러니까 너희는 얘들아 원의 결정 조건 중에 가장 쉬운 게 중심과 반지름이란 말이야. 중심과 반지름을 주면 언제나 너희는 얘들아 유일하게 원을 그릴 수가 있어. 이거 괜찮니 얘들아? 이 중심과 반지름을 알 때 쓰는 원의 방정식 꼴이 표준형 x-a의 제곱에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걸 우리가 쓴단 말이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야, 자, 문자로 생각을 해봐. 중심을 줬어. A값, B값 아는 거지. 반지름을 줬어. 그럼 누구 값 아는 거야? R값 아는 거니까 게임 끝난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니까 어떨 땐 너희가 이거 중심이 어떻게 되지? 반지름이 어떻게 되지? 이건 기하학적으로 접근해 줘야 되는 거 맞아? 맞니? 자, 근데 원의 결정 조건 중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랑 얘들아 뒤에 하나 연결되는 수업 하는 거야.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 혹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얘들아 어려워 보일 것 같긴 하지만 니네 중학교 때 있잖아. 삼각형 다 배워서 삼각형. 니네 삼각형의 외접원 기억나니 얘들아? 삼각형의 외접원? 이거 괜찮아 얘들아? 내가 어떤 거에 외접하는 얘들아 이제 거기 원 한번 그려볼까?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제 삼각형이 있는데 이 파란색 원을 삼각형에 뭐라고 불러 우리가? 외접원이라고 부르지 않아? 그것의 중심을 뭐 외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얘들아 니네 중학교 때부터 삼각형 딱 주고 야 외접원 좀 그려봐 라고 했을 때 여러 개 그리지 않잖아. 어차피 유일하게 원 몇 개만 그려? 얘들아 중학교 때 외심이 여러 개 있었나? 삼각형이 하나인데 외심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롱 막 이런 게 아니잖아. 우리가 삼각형이라는 도형은 꼭지점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야. 꼭점이 하나, 둘, 3개인데 당연히 얘들아 일직선상에 있지 않겠지. 얘들아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원이 유일하게 그려지는 거야. 마치 삼각형이 있을 때 외접원을 유일하게 그렸던 것처럼. 알겠니 얘들아?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왜 일직선상에 있지 않다고 하는 줄 알겠지?
그래서 너희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점이 존재하면, 세 점이 존재하면 삼각형이 유일하게 존재할 거야. 그 삼각형은 유일한 외접원을 갖게 될 거야. 파란색처럼. 그래서 너희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점으로, 점이 몇 개가 필요해? 3개인데 얘들아 당연한 거야. 미정계수가 몇 개야? A, B, R 3개잖아. 그러니까 점 대입도 몇 번 해줄 수 있어야 돼? 3번 해줄 수 있어야지 돼. 니네 직선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미정계수가 몇 개야? 2개니까 점 몇 번만 대입하면 돼? 2개만 대입하면 돼. 니네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거든? AX제곱에 BX 더하기 C, ABC 몇 개야? 3개니까 점 몇 개 필요해? 2차도 점 3개가 필요해. 중3 RPM에 나와. 점 3개 준단 말이야. 물론 이게 특별한 점 말고 뭐 꼭지점 같은 건 특별한 점이니까. 꼭지점만 알면 문자 2개짜리잖아. 꼭지점은 얘들아 문자가 2개짜리야. P값과 Q값을 동시에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꼭지점 하나는 조건 몇 개짜리야? 2개짜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일반적인 점은 몇 개가 필요해? 3개. 맞니 얘들아? 되게 단순한 거야. 미정계수가 3개면 식도 3개. 그럼 점도 3개. 2개면 점도 2개. 식도 몇 개? 2개. 이렇게 너희가 필요할 것이다.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러면 너희는 점을 몇 개밖에 안 줬어? 2개밖에 안 줬대. 그러니까 양 끝점 여기 어딘가에 뭐 마이너스 2,5가 있으면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내가 이거 다 지워놓고 다시 한번 써줄게. 좀 지저분하니까 이제 가보자. 지금 이건 너희가 얘들아 기하학적으로 나는 접근하기를 원하는 건데, 자 어떤 식으로 내가 지름을 아무렇게나 얘들아 한번 그려볼게. 초록색이 지름이라고 생각을 해줘. 지름의 양 끝에 여기 A라는 점이 있대. 마이너스 2,5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들아 이제 B라는 점이 있어서 4,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대. 맞니 얘들아? 점 몇 개밖에 안 줬어? 2개밖에 안 줬어. 점은 원래 몇 개 필요한데? 3개가 필요한데. 맞니? 그러니까 대입해서 못 풀어. 니네가 얘들아 머릿속에서 원해방정식의 표준형이 이건데, 그럼 A, B, R 미지수가 몇 개인데? 3개인데 점 2번 대입해서 풀리지 않아. 대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못 푸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하학적으로 한번 보는 거야. 보니까 하필이면 A, B가 지름의 양 끝점이잖아. 그럼 딱 가운데 뭐가 있겠니? 원의 중심이 있는데 중점은 구할 만하거든. 중점 몇 콤마 몇이야? 중점 1 콤마 몇이야? 1 콤마 2인 거 맞아? 아, 이게 A가 1이고 B가 몇이구나? 2구나. 이건 기하학적인 접근 아니니?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몇이야? 요 길이가 반지름 아니야? 혹은 니네가 이 길이 구해도 괜찮아? 혹은 요 길이 구한 다음에 절반 해도 괜찮아? 니네 마음에 드는 거 아무데나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랑 구할게. 4랑 1, 3 차이 나니까 9지. 2랑 마이너스 해도 3 차이 나니까 몇이야? 18. R제곱이 몇? 그래서 끝. R은 3루트이겠지만 R이 제곱이니까 몇이라고 봐주는 거야? 18이라고 봐주게 되지 않겠니?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얘들아 내가 좀 자세하게 좀 풀어주는 거. 복습 잘해 얘들아. 대충 답만 내고 너희가 그냥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이 소리야. 내가 분명히 야 이거 중점이 중심이고 거리 구하면 R 나와 이렇게 단순하게 풀지 않았단 말이야. 결정 조건까지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게 써서 이야기를 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되게 쉬운 게, 우리가 중심을 일반적으로 A, B 반지름을 R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근데 중심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X에다 뭐 넣어주면 A 넣어주면 Y가 B. B 대신에 2A 더하기 2라고 하자. 그럼 우리한테 주는 이득은 뭐야? 미지수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X-A의 제곱에 Y-2A 빼기 2의 제곱은 R의 제곱인데, 얘가 뭘 지난데 얘들아 뭘? 2,3이랑 마이너스 1,4를 지나니까, 자 지금 미지수 몇 개? A랑 R 2개, 점도 몇 개? 반드시 풀리겠네. 귀찮지만 이건 수식적인 풀이야 얘들아. 수식적인 풀이. 근데 기하학적으로 얘들아 풀게 되면
뭐 이런 거야. 얘들아 직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들아 아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구나. A, 2A 더하기 2가 있구나. 근데 이런 건 지름의 양끝점 아니야. 어디 있는지 몰라 얘들아. 이 점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아무데나 너희가 이제 뭐 어딘가에 얘들아 2,3이 있으면 뭐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4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아무데나 좀 찍을게요. 그럼 너희가 그냥 선생님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겠네요.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랑 얘들아 어떻게 되겠니? 똑같겠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 맞아? 그럼 그거씩 한번 내가 보여줄 거야. 그거랑 이거랑 한번 비교 한번 해봐. 똑같은 식 나올 거거든. 얘들아 얘랑 거리 구하면 a-2의 제곱에서 2a-1의 제곱은 r제곱인 거 맞아? 또 얘랑 거리 구하면 a 플러스 1의 제곱에서 2a-2의 제곱은 r제곱 되는 거 맞아? 자 이것도 식 몇 개? 2개. 모르는 미지수 몇 개? A랑 R 2개. 전개하면 풀리겠지? 얘들아 다시 일로 돌아와봐. 요 원의 방정식이 저 두 점을 지나니까 원에다가 대입해도 되는 거 맞아? 얘들아 x에 2 넣어봐. x에 2 y에 3 이렇게 나와. 계산 같이 해줘. x에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a를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내가 얘들아 그냥 a 플러스 1 제곱해도 괜찮아. 그 다음에 너희가 4 넣어봐. 여기다 4 넣어주게 되면 2 마이너스 2a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 이게 몇 나와? R에? 얘들아 여기 있는 식이랑 여기 있는 식이랑 똑같잖아. 제곱할 거니까 부호 바꿔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어. 뭐든 상관이 있어 없어? 똑같은 계산을 줘야지 돼. 자 계산은 다소 복잡할 순 있지만 얘들아 봐봐. 미지수가 2개, 식이 2개인데 계산하다 안 됐어요 하고 하는 질문은 별로 반갑진 않은 질문이야. 너희가 극복해야 될 내용이니까. 알겠니 얘들아? 너희가 해야 될 게 있잖아. 야 닭이 병아리를 놔도 얘들아 병아리가 깨고 나올 때 도와주지 않는데 병아리가 닭과 껍질 깨는 걸 처음에 도와줘 버리면 나중에 걔는 빨리 죽는데. 알겠니? 자기가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 해주는구나 라는 걸 알고 본능적으로 얘들아 아는 거잖아. 그래서 금방 뒤진대. 배고프면 기다린대. 누가 밥을 주겠지 막 이렇게. 가슴 아픈 인생 살지 말고 스스로 할 건 스스로 해보는 거야. 자 위에 거 전개하면 여기 a 제곱에 4a 제곱이니까 5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너희가 5가 r의 제곱 이렇게 나와. 밑에 건 너희가 a제곱에 4a 제곱하면 5a 제곱. 2a의 마이너스 얘들아 이제 몇이냐 얘들아 8이냐? 그럼 너희가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5가 r의 제곱 되니? 그럼 얘들아 위아래를 어떻게 할까? 더할까? 뺄까? 곱할까? 나눌까? 빼자. 빼면 싹 다 사라지고 위에서 아래 빼면 몇이요? 마이너스 더하기 0은 0. 그래서 A가 몇? A가 0. B는 몇? A가 0이면 B는 2. 중심이 0,2였던 거야. 중심이 뭐였다고 얘들아? 중심이 뭐였다고? 0,2. 그럼 반지름은 그냥 길이 구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니? 몇이야 얘들아? 4 더하기 9니까 루트 13. 되겠니? 그래서 너희가 이제 x 빼기 0의 제곱에 y 빼기 2의 제곱이 13 이렇게 너희가 써주시면 되는 거. 알겠냐 얘들아? 야 졸면 안 돼. 졸면 안 되는데? 알겠어 얘들아. 졸면 안 돼. 이거 졸면은 안 돼. 이씨 호두과도 내놔. 졸면 안 돼. 알겠어. 더럽고 치사해서 내놓을 거냐? 졸면 안 돼 얘들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래서 굉장히 얘들아 자세하게 내가 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어. 그러니까 내가 수식적인 풀이도 하고 기하학적인 풀이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고. 자 뒤로 넘기다 보면 이제 일반형 해가지고 원의 결정 조건 아까 말했던 내용 이어서 얘들아 내가 설명을 좀 할 건데 봐봐 얘들아 펴봐봐.
자, 아까 이제 원의 결정 조건 중에 너희가 얘들아 점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점으로 몇 개 필요하다라고 했니? 3개가 필요한 이유가 문자가 3개니까 여기 A값, B값, R값 몇 개니까 3개니까 점도 몇 개가 필요한 거야? 3개가 필요한 거야. 미정계수가 3개니까. 자, 얘를 내가 전개를 한번 해볼 건데 x제곱에 y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마이너스 2b의 y에 a제곱에 얘들아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얘들아 쓸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여기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a인데 얘들아 마이너스 2a도 어떠한 숫자에 불과하지. 그 숫자를 뭐라고 썼어 얘들아? 밑에 대문자 a라고 썼을 뿐이야. 얘들아 마이너스 2b도 하나의 숫자고 이것도 얘들아 계산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될 거 아니겠니? 그래서 너희가 이제 얘를 라지 A 대문자 얘를 B 얘를 C라고 잡아서 써주면 저 밑에 있는 형태 보이는 얘들아 저 형태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해. 아니 뭐 2차 방정식 뭐 직선에서 일반형 나왔던 것처럼 원의 방정식이 얘들아 일반형이라고 해. 너희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는 건 이런 애들이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니까 새로운 문자, 대문자 A, B, C로 그냥 표현했을 뿐이야.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 이제 외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뭐 2차 함수도 어지간하면 표준형으로 고치는 경우가 꽤 많았어. 그치? 그냥 딱 놓게 되면 이게 뭐 대칭축이나 얘들아 꼭지점을 찾기가 힘드니까. 맞니? 직선의 방정식도 오늘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물론 표준으로 고칠 수도 있고 간단하니까 안 고치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긴 하고. 근데 원의 방정식은 내가 숫자로 된 거 한번 좀 보여줄게. 너희 그 모션 화면만 봐도 괜찮아. 지금 여기 문제 나온 1번 이런 걸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건 백날 봐봤자 너희가 이게 중심이 몇인지 반지름이 몇인지를 바로 알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일반형은 거의 얘들아 표준형으로 좀 고쳐줘야 중심과 반지름을 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걸 보여줄 건데 이게 2차 함수에서 꼭지점 구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니까 잘 봤으면 좋겠어 너네. 자, x제곱에 마이너스 2x가 있으면 일단 x 마이너스 1을 제곱하게 될 거야. 그럼 플러스 몇이 나와? 1 나오니까 빼기 1 해줘야 쌤쌤 처리 될 것이고 y제곱이랑 4y가 있어. 이거는 y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쓸 건데 플러스 몇이 나와? 4가 나오니까 빼기 4가 있어야지 돼. 이거 괜찮아? 그래서 x-1의 제곱에 y 더하기 2의 제곱은 5라고 할 수 있으니까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1 콤마 마이너스이고 반지름이 몇 되는 거야? 루트 5 이렇게 너희가 잡아주시면 돼.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일반형을 표준으로 좀 고쳐야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웬만하면 원은 고치는 경우가 좀 많아. 자, 이런 것도 x제곱 y제곱 앞에 9가 있다고 당황할 필요 없이 양변 몇으로 약분한 다음에 9로 약분한 다음에 똑같이 고쳐보면 되는 거 맞아? 근데 고쳤을 때 있잖아. 지금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몇이었으니까 4 나왔으니까 넘겨서 여기가 뭐가 돼? 플러스가 됐지. 여기 오른쪽에 누구 자리야? R의 제곱 자리니까. 얘들아 R은 0일 수도 없어. 반지름이 0인 원은 없단 말이야. R 제곱이 0보다 큰 건 당연한 사실이야. 근데 여기가 0보다 크게 나왔으니까 원의 방정식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니네한테 얘들아 이런 문제가 살짝만 바꿔서 내가 이거 좀 지워서 는 0만 좀 내가 지워볼게. 여기서 이제 뭐 마이너스 얘들아 뭐 17은 0 그러니까 플러스 17이라고 아까 이렇게 만약에 얘들아 문제가 있었다라고 치자. 그럼 나 문제 뭐만 더하기 몇만 해준 거야? 17. 그럼 여기 더하기 몇이 있는 거야? 17.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5니까 더하기 몇이야? 12. 그럼 넘어가면 얘가 몇이 돼? 마이너스 12. 그럼 얘는 원이 되지 않지. 언제나 얘들아 일반형이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건 아니야.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져야 되는 거 맞아. 반지름의 길이가. 그러니까 일단 너희가 얘들아 앞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내가 설명해 주면 여기 써 있는 게 반드시 이렇게 생긴 게 꼭 고쳤을 때 원이 되는 건 아니야. 다 얘들아 기껏 고쳐놓으니까 우변의 반지름 자리가 음수이거나 0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 0보다 어때야만 해? 커줘야지 돼. 얘들아 R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야. 0보다 그냥 어때줘야 돼? 커줘야 되는 거야. 반지름이 0인 건 없어. 됐니? 그러니까 일단 너희는 얘들아 얘가 원이 되나? 원이 안 되나? 를 한번 계산해 보려면 방금 전에 내가 보여준 것처럼 표준형으로 다 고쳐. R제곱 자리가 양수면 뭐가 되는 거야? 원이 되는 거고 아니면 원이 되지 않는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좀 너희가 이왕 하는 거 외워줬으면 좋겠는 게 자 내가 조금 이제 좀 복잡한 증명 같은 거 할 거니까 좀 잘 봐봐.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만 좀 그지 같아 얘들아. 자 봐봐. 이게 일반형 이래며 그럼 이거 고쳤을 때 좀 이따 뭐 나와야 돼? R제곱 자리가 0보다 크게 나와야 되는 거 맞아? 그럼 내가 x 더하기 2a의 제곱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그럼 너희가 얘들아 여기서 뭐가 나와? 4분의 a제곱 나와. 여기서 또 4분의 b제곱 나와.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우변에도 4분의 a제곱이랑 4분의 b제곱을 더해주면 쌤쌤 처리되는 거 맞아? 원래 여기 몇이 있었어? c 넘겨주면 마이너스 c지. c는 4분의 4c라고 통분할 수 있지. 빼주면 이렇게 나오네. 얘들아 이거 나는 내가 그냥 빨리 해준 거고 니네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줬을 뿐이야. 근데 오른쪽 요 자리가 R제곱 자리니까 0보다 어때줘야 되는 거야? 커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럼 분모 4는 어차피 0보다 크잖아. 그럼 분자에 있는 A제곱 더하기 여기 써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 맞아? 만약에 너희가 얘들아 얘를 외운다면 이걸 외운다면 얘가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원이 될지 안 될지를 고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거 맞아? 솔직히 나중에 외우라고 안 그래. 나중에 얘들아 원 잘 그리고 대충 접선다 그리면 그만이야. 솔직히 고1 수학 얘들아 수능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고1 때 내신용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1 중간 기말 때 나오는 게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 얘들아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렵단 말이야. 맞니? 나중에 고2, 고3 애들한테 내가 야 니네 이 원의 방식 일반형 이거 조건 만족해야 원 나와 막 이런 것까지 외우게 하지 않아. 근데 너희는 내신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니? 빠르면 얘들아 1학기 기말이 될지 느리면 2학기 중간일 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얘들아 이건 당연히 외워야지. 얘들아 언제 고치고 있어? 내신 때 시간 1분 1초가 아까운데 외워 얘들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 고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증명이 밑에 있는 거고 얘들아 어떠니? 집에 가서 이런 증명 다시 한번 해보셔야 니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너희가 이제 뭐 봐줬으면은 좋겠고 그래서 뭐 여기 67번은 좀 넘어갈 거고 그러니까 69번도 얘들아 자 봐봐 얘들아 이건 그냥 너희가 이제 밑에 있는 해설 좀 보고서 풀어줄게 빨리빨리. 일반형이 나왔는데 원을 나타낸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으면 돼? 이걸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반지름이 0보다 크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는 표준형으로 고친 건데 밑에 거 보고 하자 이거야. 표준형 고쳐봤더니 이렇게 된대. 그럼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니까 K는 5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가 정답이 되기도 하는데 얘들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이게 C지 가 0보다 크다라는 것도 괜찮은 거 맞아? 이거 계산하면 4지 4 더하기 16하면 20이지 20에서 4K 뺀 게 0보다 크다. 이것도 K가 몇 보다 작다? 5보다 작다라고 아까랑 똑같이 나오지.
솔직히 이게 더 간단하지 않아 얘들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라고 외워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 얘들아 좀 한번 해봤고 771번이 굉장히 중요해.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야 얘들아. 원의 방정식에 원을 소개하고 표준형과 일반형까지는 얘들아 봐야 될 거 아니야. 결정 조건까지는 여기까지로 내가 한번 끊어서 갈 건데 지금 너희가 얘들아 보다시피 점 3개를 줬어. 제일 얘들아 좀 귀찮은 문제야. 일반형이 이거라며. 일반형을 내가 얘들아 이제 ax에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얘들아 쓰게 되면 일반형이 이거야. 미정계수 몇 개야? abc 3개. 점 몇 개 줬어? 3개. 그럼 대입할 거야. 대입하면 식 몇 개 나와? 3개 나와서 열심히 연립할 거야. 근데 정말 할 때마다 그지 같아. 이거 좀 싫지 않니 얘들아? 그러니까 모른다라기보다 일단 한번 해야 되는 게 좀 귀찮은 거잖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막 세수하고 양치하고 막 씻는 거 머리 말리고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냐? 막 아침에 매일 상상하지 않니? 누워서 누가 날 씻겨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럼 되게 편해질 거 아니야. 막 날 들어서 막 씻겨가지고 막 이렇게 딱 옷 입혀가지고 갖다 놓으면 자 봐봐 1,-3을 대입하면 x에 1 y에 마이너스 3 대입합니다. 식 나와 3이랑 3 대입할 거야. 9 더하기 9 3a 더하기 3b c가 0 5랑 1 5랑 1 지금 뭐 한 건 줄 알겠니? 연립해야지 돼. 연립할 때 무조건 기억해 얘들아. 미지수가 2개인 건 너희가 배우지만 미지수가 3개인 건 명목상 얘들아 마이너스 b니 명목상 얘들아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미지수가 3개인 걸 막 이렇게 대놓고 되게 복잡하게 내진 않거든. 명목상 빠지긴 했으니까. 근데 할 수는 있어야 되더라 이 정도는. 니네 지금 미지수가 3개일 때 가간법을 통해서 A, B, C 중에 일부를 없앨 건데 없애기 제일 쉬운 게 C 아니냐? 만약에 너희가 얘들아 첫 번째, 두 번째 갖다가 C를 없앴으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혹은 첫 번째, 세 번째 갖다가 반드시 누구를 없애줘야 돼? C를 없애줘야지 돼. 알겠니 얘들아? C만 없어지면 남은 문자 몇 개야? A, B 두 개짜리는 풀 수 있거든 우리가. 이미 연립방식 배웠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봐. 같이 계산하자 얘들아. 빼면 이렇게 나와 얘들아. 그래서 A 더하기 3B가 마 4야. 왜 이래 이거. A 더하기 3B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선택하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선택하는 거야. 난 두 번째, 세 번째 선택을 할게.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 몇 나와 여기? 8. 몇 A? 2A. 몇? 마이너스 4B는 0. 그럼 A 마이너스 2B. A 마이너스 2B가 몇이야? 마이너스 4. B가요? A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왜? 계산 틀렸어? 계산하고 있는 거야? 너무 의아하게 하길래 B 0 나와도 괜찮아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나 한 거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 빼면 5B가 몇인 거야? 5B가? 그래서 B가 0이면 A가 몇이야? A가 마이너스 4. B에다가 0 넣어주고 A에다 마이너스 4 넣어주면 6이잖아. 그럼 C값은 몇 나와? 마이너스 6. 그래서 X제곱에 Y제곱에 A의 X에 0 곱하기 Y는 빼고 C는 0. 이게 답이야. 꼭 답을 표준형으로 쓸 필요는 없어. 일반형으로 써도 괜찮은 거야. 알겠냐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얘들아 원의 결정 조건 내가 말하라 그러면 너희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이거 1시간 되기 전에 꺼야 되거든 녹화 파일. 이게 너희가 틀 때 아무튼 이거 된 거지 얘들아? 끈다. 이거 1강이 맞는 거. 1강이 끝난 거야.